자, 전산회계 1급 94회 문제풀이 실무 파트 손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톡방에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요 파트는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학원 강의를 아까도 적어드렸지만 재경관리사 수업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수업하고 재경 수업만 하는 바람에 전사는 아마 문제풀이가 따로 요청이 없으시면은 제가 풀이를 안 올릴 것 같아요. 됐죠? 자, 볼게요. 자, 일단 1번하고 2번은 잠시만요. 다시 1번하고 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다음에 계정과 및 적유 등록은 그냥 실무 가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손대실 게 없을 것 같고, 아래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왔다 갔다 하는 설명은 93회 전산회계 1급 풀이를 해드릴 때 되게 자세하게 막 티계정 그림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보시면은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래요. 그래서 일단 풀이에 대한 설명은 해드리는데 T계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거를 그 강의를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부금이 누락됐대요. 기부금은요 비용 코드 중에 900번대 코드예요. 영업 외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의 비용이 반영되는 장부는요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누락됐다 그랬으니까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이 입력이 안 된 상태라서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기부금을 추가 입력을 하시면 비용이 늘어날 거니까 회사 입장에선 당기순이익이 변경이 되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첫째,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기부금을 입력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당기순이익이 바뀔 거니까 그 당기순이익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반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오시는 게 이익잉여금이 변경되실 거예요. 그러면 기부금이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면 당기순이익이 떨어진 만큼 이익잉여금도 감소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기록을 해주시고 그 기록한 얘기가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2월 이익 잉여금에 반영을 해주시면 차대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제가 그 앞에 강의에서도 이제 팁을 드리면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500번대 코드는 전기분 원가명세서를 먼저 가는 거고 800번대나 900번대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먼저 가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공장, 제조, 생산 이런 말이 나오시면은 원가명세서를 먼저 가시는 거고 그런 말이 없으시면 손익계산서를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만약에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마무리 팁은 기말 재고 자산이 나와서 뭐 기말 제품, 기말 원재료 이런 말이 나오시면은 재무상태표를 먼저 가셨다가 다음에 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강의 그 설명을 보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다음 아래 분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갑니다. 1번. 자, 견본비로 처리를 하래요. 자, 그래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판 게 아니라 줬죠. 그래서 제품이 회사 입장에서 나가니까 대변이 제품이 되실 거고 차변에는 계정 과목이 비용으로 견본비를 쓰라 그랬죠. 그래 차변에 견본비 40만원, 대변의 제품 40만원이 되시는데 대변의 재고자산이 오시면은요 적요 8번을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이렇게 분계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2번. 자 부가세 정리 문제네요. 자 그럼 요거는 간단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품 100원 부가세 다시 제품을 100원 부가세 별도로 현금 판매하다. 요 분계를 가정을 해보면 제품을 팔았으니까 차변에 돈을 받아야 될 텐데 돈을 받는 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항상 돈을 받죠. 그래서 110원을 받을 거고 다음에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자 100원을 팔았을 거고요. 그러고 10원만큼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 딸릴 거예요. 부예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10원이 딸릴 거고요.
다음 그러고 분계 하나 가정을 하나 더 해보면은 원재료를 50원 부가세 별도 현금 매입하다. 그러면 요거 분계를 해보면요. 차변의 원재료 50, 대변에 현금으로 준 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55를 줬을 거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 5가 오겠죠. 그러면은 물건을 팔 때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서 발생하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고 요게 이제 과세기간 말이 돼가지고 정리를 하실 때는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넘겨주고요.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넘겨서 차대를 맞춘 다음에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해서 납부세액이나 아니면 환급세액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 다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5가 되셔서 매출세액이 10, 매입세액이 5면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태죠. 근데 과세기간 말 정리니까 세금은 아직 납부하실 때가 안 됐어요. 과세기간 끝나고 25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하시니까.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세금 5 세금을 낼 게 있는데 아직 낼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냈어요 라는 계정을 잡아주시는 거고요. 반대로 매출세액이 더 작으시면은 부가세 예수금 5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10인 상태면은 현재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미수금으로 계정을 잡아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작네요. 되셨죠? 그래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서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세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럼 아래 같은 케이스겠죠. 그래서 분계 처리 이제 잡으면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991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1123만원, 다음에 차액만큼 차변에 미수금인 거죠. 그래서 1123만원 마이너스 991만원을 빼시면요. 차변의 미수금은 132만원이 됩니다. 그러고 미수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3번 독일의 오토사로부터 7월 5일 외상으로 수입했던 기계장치에 대해서 대금 15만원, 다시 15만 달러를 지급기일이 되어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구입할 때는 1달러의 환율이 1200원이었고 현재 이제 돈을 지급할 때는 1달러의 환율이 1100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 7월 5일자 회계 처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회계 처리가 아마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냐면은 차변에 부가세 고려 안 하고 그냥 회계 처리 낼게요. 차변에 기계장치,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상이더라도 상계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이라고 돼 있으실 거예요. 외상매입금은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럴 때만 이제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을 쓸 거니까 정확하게 매입은 상품하고 원재료만 가능하시겠죠. 자, 또 갈게요. 자, 그러고 기계장치가 얼마가 들어있을 거냐면은 금액이 매입하신 게 현재 15만 달러에 곱하기 1달러에 1200 해서 총 매입한 금액은 곱하시면은 1억 8천만 원이 들어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기계장치가 1억 8천, 대변의 미지급금이 1억 8천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현재 돈을 갚았으니까 미지급금이 차변으로 넘어오시면서 대변의 보통예금이 잡히실 거예요. 되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생각이 드시면 아 미지급금 차변에 1200원 가지고 1달러 1200원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시면은 이전 상황에 대한 분계가 어떻게 잡혔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지금 가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 차변에 미지급금이 거래처가 오토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1억 8천이 잡혀 있을 텐데 대변에 가시는 거는 보통예금이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건 얼마를 지급했냐면은 15만 달러에 곱하기 오늘 환율은 1100원이죠. 오늘이 10월 5일이니까.
그래서 대변에 돈을 지급한 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15만원 곱하기 1100 하시면은 1억 6,500만원이 돼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을 비교했을 때 내가 원래 갚아야 될 돈이 1억 8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억 6,500만 주면 되면은 회사 입장에선 이득을 보겠죠. 돈을 조금만 줘도 되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대변에 이익 계정이 와야 되는데 외화 문제를 푸실 때 팁. 외화 문제는요. 팁이에요. 단기라면은 지금처럼 단기 분계 되셨죠? 1월서부터 12월 사이 분계 이런 상태라면은 네 글자로 분계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실현손익이라서. 근데 만약에 결산 분계다 그러면은 분계를 6글자로 해요. 되셨죠? 그래서 네 글자 6글자는 계정이 뭐가 있냐면은 외환, 차손, 외환, 차익이 있고요. 다음에 6글자는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이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외환 차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가시는 건 외환 차익, 차익만큼 1,500만원이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분기 쓸게요. 미지급금 오토 1억 8천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억 6,500 다음에 외환 차익 1,500만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문제 4번 대광건설에 대한 미지급금 5천만원이 상환을 하기 위해서 받으럼에 대해서 배서양도했다 그랬죠? 그러면 어음을 받았던 걸 줬단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대변에 가시는 게 받으러음이시고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말 나오시면 첫 번째 배서양도 다음에 어음의 추심 위엔 어음의 배서양도예요. 아시죠? 다음에 어음의 할인 근데 매각거래다. 이런 말이 나오시면은 문제 푸는 팁은 고민하지 말고 대변에 받으러음을 쓰시면 돼요. 세 가지 말을 흔히 이제 묶으면 배서라 그러시는데 이 배서라는 말은 받았던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줬단 얘기거든요. 뭐 팔건 줬건 뭐 결국에는 줬단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가 나오시면은 아 고민하지 말고 대변에 받으러음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 팁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되셨죠? 대광 5천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대변에 받으러음 해피상사에서 받은 걸로 4천만원을 줬단 얘기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가시는 게 보통예금 1,000만원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차변에 미지급금 대광 5천만원 대변에 받으러음 해피 4천만원 다음에 보통예금 1,000만원이 되겠네요. 자 다음 아래 5번 갈게요. 5번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빌렸을 때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었을 텐데 되셨죠? 돈을 빌리면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돈이 차변 되셨죠? 그리고 대변에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에 장기 차입금 원금이 2천만원이고 이자가 30만원이래요. 그거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네요. 그럼 보통예금으로 준 돈은 총 2,030만원을 준 거죠. 차입금은 2천인 거고 자 그래서 돈을 갚았으니까 차입금 있던 게 차변으로 없어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차변으로 가시는 게 장기 차입금 금액 거래처는 기업은행 원금 2천만원이었는데 현재 돈을 갚을 때는 보통예금으로 이자 포함해서 2,030만원을 줬대요. 그럼 차변에 오시는 거 모자라는 30만원은 이자 비용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다음 그러고 아래 6번이 이제 어려우실 수 있어요. 6번 되셨죠? 자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이라고 적혀있네요. 이거를 2,500만원에 매각하고 보통예금을 받았대요. 그럼 받은 돈이 차변에 보통예금 2,500인 건데 되셨죠? 회계 1급 하시면서 요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처분 시점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이 2,325만 원이래요. 그러면 원래 자기 주식을 살 때 차변에 자기 주식 2,325만 원에 샀단 얘기예요. 원래 살 때.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변에 현금 뭘로 샀는지 저도 몰라요. 프로그램 안 열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있었단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없어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변 자리 가시는 게 자기 주식인데 2,32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변 자리가 모자라시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문제 전산회계 1급 하시는 이제 수험생들 분들은 보통 여기다 뭘 쓰냐면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바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바로 쓰시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주식과 관련된 계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이렇게 쓰면 칸이 모질하겠네요. 할인 발행 차금과 되셨죠? 다음에 감자 차손과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하고 반대되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고 하단은 감자 차익 하단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그래서 각자 반대되시는 계정은 발생을 하시게 되면요 까고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주식을 발행하시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현재 분계로 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부상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은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상계하고 모자라는 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더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를 들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분계를 가정해보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100원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20원 이렇게 되죠? 다음에 주식 발행할 때 차변의 현금 70원 대변의 자본금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바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반대되는 계정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현재 있는 상태죠. 그럼 이걸 먼저 까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20을 먼저 까고 그래도 10이 남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이 됐는데 다시 현금 120원 대변의 자본금 100원이시면 이 상태에서도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면 안 돼요. 왜? 현재 이렇게 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원이 있는 상태죠. 이거는 까서 없어진 거고. 그러면 먼저 까고 되셨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까고 그러고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흔히 차변에 들어가시는 걸 자본 조정이라 그러시죠. 자본 조정에 관련된 요 세 개 계정과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대변 오른쪽이죠 지금. 가끔 차변 대변이라고 부를 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시죠. 그래서 각자 맞는 것끼리는 서로 상계하시면서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게 제가 진도를 나간다라면은 왜 상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설명을 하는데 지금 문제풀이라는 거니까 상계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렇게는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데 감자 차익이 나오면 까요? 아니요 안 까요. 되셨어요? 같은 것끼리만 까셔야 돼요. 같은 속성을 가지는 반대 계정. 되셨어요? 한 번 더. 또 여기서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요. 다음에 사채에 할증 발행 차금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까요? 아니요 이건 안 까요. 위에 있는 건 자본이고 되셨어요? 아래에 있는 건 부채거든요. 되셨어요? 부채는 누군가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자본은 회사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거니까 회사 맘대로 까는 거고 쉽게. 부채 같은 경우는 갚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갚을 사람이 달라요 만약에. 그럼 그걸 까면 안 되겠죠. 갚을 사람이 다른데 그걸 내 맘대로 왜 까요?
되셨어요? 그래서 까시면 안 돼요, 부채는. 사채는. 그래서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꼭 생각해 주시고 지금 문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대요. 되셨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쓸 게 아니라 처분 손실이 있다 그랬으니까 먼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까고 150만 원을 까고 되셨어요? 그러고 모자라는 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쓰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2,500만 원 마이너스 2,325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을 하시면 나오시는 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5만 원이에요. 됐죠? 마무리 문제, 마무리 여담. 만약에 문제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잔액이 안 나왔어요. 되셨죠? 그러면 장부 찾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됐죠? 가끔 안 나오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없겠지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안 적혀놓은 상태에서는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계잔액시산표라든가 본인 편하신 장부를 가셔서 찾으시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없을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되셨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는 차변에 보통예금 2,500만원 대변에 자기 주식 2,325만원 다음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50만원 다음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다음에 25만원이었죠? 아까 25만원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산회계 1급 94회 일반 전표 풀이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풀이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